해당 분야의 명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수술이 아니라 항암과 같은 내과적 치료가 먼저 결정이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약물은 어느 병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당연히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고 평소 미리 대비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대부분 처음 암 진단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오늘은 암 진단을 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암 진단은 병원을 통해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각 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보고 진단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역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매년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이 이번 검진에서 암 진단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암 초기에 조기 진단이 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어떤 자각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보고 암의 진단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병기가 진행이 된 경우가 더 많을 테고요. 암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일단 건강검진이던 병원 진료를 보았건 간에 암의 진단이 되었다면 혹은 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상급병원, 흔히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처음 진료 본 병원에서 바로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 2차 병원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병기를 알아보려면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나,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봐야 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일단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암이 맞는지, 맞다면 현재 상태는 어떤지,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일단 3차 병원 진료를 먼저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아는 의사가 있다면 조언을 구하셔도 되고요. 어느 병원 진료를 볼지 확실히 정해졌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집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예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전에 진료를 본 적이 있어 차트가 있는 상급병원이 있다면 그곳으로 먼저 진료 예약을 하는 것도 좋죠. 많은 분들이 암에 진단이 되거나 암이 의심된다고 하면 우선 그 분야의 명의를 찾게 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위암의 명의, 대장암 명의, 갑상선암, 폐암의 명의들을 찾게 되고 그분들 진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진료 예약이 많아 진료를 보려면 짧으면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상급병원을 먼저 방문하여 정확한 병기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찾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진단 결과 비교적 초기의 암이라면 해당 분야의 명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명의라고 하면 해당 질환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공부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식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니 암처럼 위중한 질환이라면 그분의 진료를 보고 싶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진료를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암의 병기가 정확히 진단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대략적인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수술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 수술 전 선행항암을 진행하는 경우, 혹은 수술이 불가능해 항암만 진행하는 경우 등등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치료는 상당 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고 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암이 진단되고 병기와 환자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교과서적으로 선택되는 치료법은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수술이 아니라 항암과 같은 내과적 치료가 먼저 결정이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약물은 어느 병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굳이 명의에게 진료를 보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수술을 먼저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수술을 많이 해본 경험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명의를 찾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비교적 초기의 암이라면 이 역시 굳이 명의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암이라도 비교적 병기가 낮거나 간단하고 일반적인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수술 역시 대부분 수술 방법이나 술기 등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명의가 빛을 보는 순간은 어렵고 희귀한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이때 비로소 명의들의 경험과 지식이 빛을 본다고 할 수 있죠. 흔하지 않은 희귀암에 진단이 되었거나 기존의 항암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재발하여 일반적인 항암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위치나 병기가 일반적이지 않아 수술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당 분야의 명의를 찾아가 진료를 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급병원 이외에 집 근처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암 치료는 길게 하는 치료입니다.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할 경우 1, 2년은 걸릴 수 있는 거죠. 매번 무슨 증상이 있고 불편한 게 있을 때마다 본병원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집 근처에 주치의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단 초기부터 상담하고 본인의 병기, 치료 등을 알려서 중간중간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또한 면역 치료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암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암의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한다면 암 치료에 있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끝으로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에 진단되었다면 이를 기회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먹는 것도 주의해서 잘 챙겨 먹어야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암에 대해 공부도 하셔야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 몸이 암에 걸렸다고 마음까지 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